그럴 때조차도 그 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양이 확 승하면서 내가 의식성장이 폭풍적으로 일어날 때 기분이 업되고 좋은 기분 속에서 좋은 어떤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 때도 그렇게 계속되는 때가 지속되진 않죠. 또 떨어지는 때가 당연히 오죠. 왜냐하면 폭풍 성장을 해서 쭉 내 의식이 정말 이렇게 천상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누리다가도 현실을 훅 느끼면서 또 이 현타가 왔다 생각할 때는 아, 내가 진짜 이 상황이 또 내가 역시 나는 이 어쩔 수 없는 뭔가 내 한계가 있구나 하고 또 현실을 자각하는 때가 또 오죠. 그러면서 바닥을 또 경험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진동의 폭이 높게 올라갔다가도 확 떨어지고 하는 그 진동의 폭을 다이나믹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걸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셔서 사랑하는 고양이를 이제 떠나보내고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깊이 그 화두를 붙들고 고민하게 되는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예전 같으면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 우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그 비참함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다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그때는 그렇게밖에 대처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닥치면 현타가 올 정도로 내 상황이 내가 진짜 나는 내가 별거 아니었나? 이렇게 확 내가 가라앉고 내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역시도 지금처럼 생각하는 관점이 딱 깨어있는 의식으로 인간과 동물은 도대체 어떤 인연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현실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바라보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이 현실에 내가 함몰돼서 끝났구나라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마음껏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아주 다운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니까 그 떨어지는 거를 잡지 않으니까 툭 떨어지도록 그 에너지를 허락해 주니까 떨어질 때 온전히 떨어져야 올라갈 때 온전히 올라가는 그 에너지의 힘을 받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공을 튀기듯이 이렇게 하면 통통통 튀는데 이 힘이 얕을수록 올라가는 힘도 또 적게 올라오잖아요. 강한 힘이 떨어질 때 강한 힘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힘도 세게 올라가죠. 그게 에너지 진폭의 힘이 그 원리인데 이걸 우리는 허락을 못해요. 내 삶에 암울한 시기가 오거나 훅 들어오는 어떤 삶의 그런 그 좌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현타가 올 때를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나 이 상황을 내가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에너지의 힘이 진폭이 얕아지도록 억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떨어지는 걸 완전히 떨어지게 해서 더 크게 뛰어오른다. 떨어지는 힘이 강하니까 올라오는 힘도 당연히 강하다라고 믿어주면 떨어지는 걸 즐기게 돼요. 떨어지는 걸 즐긴다라는 말을 확실히 알아야 돼.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가서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끝까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나 내 현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하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걸 허락한다는 마음이 조바심 때문에 못하니까 이거가 올라갈 때 힘도 자신을 믿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믿어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극 훈련 시킬 때 뭐 배우들 중에 어른들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덜한데 어린아이들한테 시키면 정말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몸을 빳빳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훈련을 시켜요. 그럼 뒤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이제 대기시켜주면 그냥 뒤에서 잡아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애들은 꼿꼿하게 그대로 쫙 넘어져요. 그럼 그냥 어느 정도 각도 될 때 딱 잡아주면 그게 그 경험을 하거든요. 온전히 그대로 넘어질 수 있는 그게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있다 할 때는 그게 이렇게 넘어가져요. 꼿꼿이 그대로 믿고 쫙 가지는데 어른들은요 불안하니까 조금 하다가 발을 자기가 뒤로 쭉 빼면서 그냥 하고 머뭇거리면서 그냥 못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못 믿는 거죠. 그걸 이제 확인시켜요. 넘어져도 뒤에 안전벨트가 있다. 그 상황이 훈련을 그런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져도 죽는 게 아니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가 있고 그 떨어짐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 나락 속에 그 어떤 분은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이 있더라.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그래 한번 떨어져 보자 하고 탁 맡기면요. 신나게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게 잘못될 거란 불안감보다는 그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이거가 돼요. 한번 와봐라 이거 되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가 돼요.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탁 받아들이면요. 그때는 우리가 막 꺼리고 막 피하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할 때 그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온전히 맡기면요. 쑥 떨어지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힘든 게 아니고 오래 걸리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뒤로 넘어지는 거 훈련을 시키는 그 경험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넘어지는 훈련을 믿고 넘어져 보자라는 훈련이 온전히 딱 돼 있으면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넘어져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넘어지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다. 그게 넘어져서 세게 넘어질수록 세게 다시 바로 반동으로 올라오는 힘이 있다는 걸 온전히 내가 느껴보는 경험을 해봤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책 속에서 네. 놀랐어요. 그래서 저기는 진짜 극히 일부분이고. 고속도로에서 저 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사고 났다고 예.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하고 뭐 칼까지 찔리시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차마 방송이나 책에서는 올릴 수 없는 내용들이 뭐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건 끝장났다고 생각될 만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이게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에 내가 자꾸 주춤거리고 계속 뒤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빠지면 바로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 별명이 오뚜기예요, 오뚜기. 자빠지면 바로 발딱발딱 일어나니까. 언제 그래야냐는 듯이. 왜냐하면 이 넘어지는 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걸 내가 내 스스로 아니까 트램플린 우리 효과 있잖아요. 그냥 튕겨 오르는 거예요. 그냥 믿고 툭 하면 쭉 올라오는 그걸 우리는 이제 경험해야 돼,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게 양자물리학의 상보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에너지는, 모든 상황은 한 면이라고 하는 단면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승승장구만 항상 하늘로 찌르듯이 올라가는 게 계속되지는 않고 올라가면 내려올 자리가 반드시 그 시점이 있듯이 꽃이 피면 지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암울한 시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암울한 시기를 겪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치고 올라가는 때가 나에게는 같이 오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 법칙이에요. 좀 더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손바닥이라고 하는 이 면이 바닥이라는 면이 정의가 내려지려면 바닥이라고 이름 붙여진 순간 뭐가 있죠? 손등이 있어요. 항상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라고 고난이라고 절망이라고 그런 내 인생의 그런 암흑기라고 느껴지는 그 어둠이 손등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그게 있다는 얘기는 그 정의가 내 머릿속에 내려진다는 얘기는 다른 면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게 무조건 그 에너지 법칙의 태극의 원리예요. 돌고 돈단 말이에요. 낮이라고 이름을 붙인 순간 밤이라는 이름이 존재해야만 낮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말은 낮과 밤은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은 절대 영원할 것 같고 이 상황에 내가 한번 들어가면 고난밖에 없어 내 인생은 라고 왜 정의를 내리냐. 고난과 승승장구에 내 잘 나가는 것은 한 몸인데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세트는 이것만 절대 존재하라는 법은 없다. 지구명에도 볕들 날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진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예외가 없다. 내 삶에도 떨어짐이 있다는 것은 올라갈 때가 반드시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라고 정의 내릴 일은 아니다. 내 이 암울한 상황이 나쁘다라고 정의 내리는 상황은 내가 그렇게 정의 내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허상이라고 하는 그 나쁜 상황이라고 하는 상 속에 내가 갇혀서
나는 내 그 실제로는 그 상황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그 상이 남아서 나는 여기 계속 있어라고 나는 거기 머무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상은 아닌데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좋은 의미로 인생을 그런 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속에서도 깨달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내가 의식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서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는데 차태현이 탤런트 차태현, 예, 차태현이 정영돈한테 예, 그래서 그 정영돈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황장애 둘 다 공황장애로 죽을 같은 공포심을 느껴보고 동병상련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근데 안 죽더라. 동병상련으로 그 공감대를 확실히 이제 알아주니까 과부의 마음은 호래비 간다고 서로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너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라 그럴까? 그게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넌 잘못됐어 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안 죽더라 하고 차태현이 정영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실려가갖고 막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막 손가락 펴보세요 하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옆에서 웃고 있더래요. 이미 괜찮아지고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아는 거지, 이렇게. 미안해갖고 바로 일어날 수는 없고.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을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음음의 경험들을 자꾸 해보면 이게 끝장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야,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 연애하다가 실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아니요,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그게 끝장난 것 같아. 막 내가 대학 입시 떨어져가지고 막 원하는 대학 못 가고 막 나 재수하고 있으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나는 패배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도 1년만 지나고 나도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자빠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는 3,000번을 넘어진다잖아요. 기어다니고 처음에는 누워있다 뒤집기 하고 막 기고 일어나서 걷기까지가 3,000번을 자빠져 봐야 온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다라고 할 정도로 통계적으로 거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에 나는 3,000번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를 한번 하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3,000번을 실패해본 경험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면 야, 내가 3,000번도 자빠져봤는데 내가 이까지 지금 3번, 4번 야, 웃기지 마. 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게 딱 잡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잊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3,000번을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렇거든.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상집에 아무리 슬퍼도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상주인데 웃고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 앉아 있는데 멀리서 막 부산에 이제 그 장례식장을 차려놓고 있는 서울서 손님이 막 나를 보러 왔어. 와, 엄마 이러고 있다가 와, 신나가지고 그러고는 막 원래는 그 장례식장 안에서 밥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가자 우리 광안리 바닷가로. 광안리 바닷가 데려가고 막 내가 맛있고 좋아하는 거 집에 가고 그냥 같이 밥 먹고 해가지고 상주라는 거 전혀 다 잊어버리는 거. 네, 그런 즐거움이 그 상 속에서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도 순간순간 완전히 계속 바뀌고 있는 에너지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항상 그렇게 내가 일어나야지라는 의식도 없이 나는 늘 일어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붙들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